예, 이번 시간에는 2013년 4월 20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이 교육연구시설에다가 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건을 보시면은 조건 1번이 건축물의 그 층별 높이하고 반자의 높이, 바닥 면적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건 2번은 1층에 있는 국제회의실의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가 8.5m. 그 다음에 그 지하 2층에 물탱크실이 있는 그 저수조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3m 높이에다가 이 일반 급수 펌프에 후트밸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저수조는 일반 급수용하고 소방용을 갖다 겸용하는 저수조. 그래서 내부 크기가 가로가 8m, 세로가 5m, 예, 높이가 4m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배관 및 관부 속의 요 마찰 손실 수도는 실양정의 30%라는 얘기고, 펌프의 효율 60%, 그 다음에 전달 계수 1.1,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소방 관련 법령 및 화재 안전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음 1번을 보면은 이 건물에서 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층을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뭐예요? 교육연구시설이죠. 그래서 이 교육연구시설은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어디에다 설치하냐면 지하층이나 아니면 요 무창층 또는 지상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층수가 4층 이상인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교육연구시설에 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그 층은 지하층이나 아니면 무창층 또는 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 1번에 지하층이니까 지하 2층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이 설치 대상이고 그다음에 바닥 면적 여기 1000제곱이 다 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 4층 이상이죠. 그래서 지상 4층 이상이 1000제곱이 그 바닥 면적이 1000제곱 넘는 곳이 요 지상 4층이 여기 1800이니까 1000제곱이 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지상 5층은 바닥 면적이 900제곱미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이 안 넘기 때문에 설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물음 1번에 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은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4층, 요렇게 3개층이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요 일반 급수 펌프의 그 흡수구하고 요 소방 펌프의 요 흡수구의 그 수직 거리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소화 수조가 있는 거예요. 지하 2층에. 여기에 지금 일반 급수 펌프에 흡수구가 있는 거죠. 여기 일반 급수 펌프에 요거는. 그 다음에 소방 펌프에 흡수구는 밑에 있겠죠. 이 높이를 갖다 지금 우리가 계산하라는 거죠. 수직거리, 수직 높이. 자, 그러면 이 수조의 그 가로가, 요 가로가 몇 미터예요? 8m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세로가 5m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수조의 높이가 4m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일반 급수 펌프고, 요 놈이 소방 펌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온의 양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요 높이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수온의 양은요, 우선 이 건물이 지금 10층 이하죠. 자, 10층 이하이고 뭐 판매시설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럼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헤드의 그 부착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하고 8m 미만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기준 개수가, 헤드의 그 기준 개수가 8m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20개예요. 헤드의 그 부착 높이가 8m 미만은 이건 기준 개수가 10개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헤드하고 헤드 설치 시 이 반자의 높이가, 즉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가 보면 지하 2층도 헤드의 설치 높이가 5m고 지하 1층 4m고 지상 4층은 3.5m죠. 그러니까 헤드의 그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기 때문에 기준 개수, 헤드의 기준 개수는 10개를 갖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개수 10개에다가 헤드 한 개당 분당 80리터씩 20분을 곱해주면 이게 1.6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필요한 수온의 양은 16루베예요. 자, 그러면 이 높이, 여기가 16루베만 저장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높이, 자, 이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로 8m 곱하기 세로 5m. 이게 뭐예요? 단면적이죠? 여기다 높이 h를 곱하면 이게 16루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h는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자, 16을 40으로 나눠주면 0.4m가 바로 이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놈이 바로 0.4m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4m면 요 일반 급수 펌프의 후트밸브로부터 요 높이까지,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요 바닥으로부터 요 일반 급수 펌프까지 높이, 요건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예, 3m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3m. 자, 요게 3m면 여기 0.4를 빼면 요 위에는 1.6m가 되는 거죠. 4m에서 3m에서 물탱크실의 그 저수조는 바닥으로부터 3m의 높이의 후트밸브가 있는 거죠. 자, 이 높이가 4m면 이건 당연히 1m가 되겠네요. 그럼 요 바닥으로부터 요 소방 펌프까지 여기는 2.6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음 2에 소화 펌프하고 요 일반 급수 펌프하고의 흡수구 사이의 수직거리는 0.4m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옥상 수조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 옥상 수조에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옥상에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은 일반 수조에 저장하는 소방 용수 수온의 양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옥상에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은 16세제곱에 요거의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33이 되는 거죠. 물음 4번으로 가면은 펌프의 전격 토출량을 물어본 거죠. 자, 펌프의 토출량은 기준 개수에다가 8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기준 개수 지금 8m 미만이기 때문에 10개에다가 80을 곱하면 800리터 퍼 분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자, 물음 5번은 소화 펌프의 전 양정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소화 펌프의 전 양정,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전 양정은 H1, 이게 실양정이죠. 그 다음에 H2,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플러스 헤드의 방사 환산 수도 10m를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양정은 여러분이 교재에 보면은 그 상세 도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은 여러분이 소방 펌프의 후투 밸브에서부터 최고의 방수구 헤드까지의 수직 거리, 요게 바로 실양정 H1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아까 요 소방 펌프하고 일반 급수 펌프하고의 그 수직 거리가 0.4m였죠.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요 소방 펌프의 흡수구까지의 그 높이는 3m에서 0.4를 빼면은 이게 2.6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방 펌프의 후투 밸브에서부터 요 최고위에 있는 요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방수구까지 요 수직 거리가 요게 바로 실양정 H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H1이 처음에 요게 지금 5.5m죠. 그래서 여기서 5.5m에서 여기 2.6m를 빼주면 요 소방용 그 후투 밸브 여기서부터 요 지하 1층에 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높이는 5.5m에서 여기 2.6m를 빼주면 되죠. 요게 바로 요 소방용 펌프의 후투 밸브에서부터 지하 1층 천장까지의 수직 거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4.5m, 여기 4.5m가 있죠. 여기 또 4.5에서 4.5m가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보시면 4m가 있죠. 더하기, 여기 보시면 요게 전체가 4m인데 요 반자의 높이가 0.5m죠. 그래서 4m에서 0.5를 빼준 3.5m가 요게 바로 3.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4m 마이너스 0.5를 해주면 요게 바로 실양정이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은 23.9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인데요. 실양정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0%니까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7.17m가 배관 및 관부속 마찰 손실 수두가 되죠. 그래서 전 양정은 그대로 23.9에다가 배관 마찰 손실 7.17, 헤드 방사 환산 수도 10m 해서 계산하면 이게 41.07m가 바로 실양정이 되는 거죠. 실양정이 전양정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6번은 전동기의 그 동력 계산하는 거죠. 자, 전동기의 그 동력은 킬로와트는 물비중량에다가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가 전양정 미터, 요놈을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물비중량 1000이죠. 자, 펌프의 토출량이 800리터 퍼 분이니까 0.8 세제곱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 놈이 바로 펌프의 초당 토출량이 되고
전량정 41.07이죠. 자, 요 놈을 102로 나눠주고 효율은 지금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60%니까 0.6. 그다음에 전달 계수는 1.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동력 계산해 보면은 9.84 킬로와트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만 좀 길지 사실상 풀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연구시설은 우리 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그 기타 시설로서 지하층, 무창 등, 그 다음에 지상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층에 설치가 된다는 거하고, 그 10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일 경우하고 8m 미만일 때 헤드의 그 기준 개수를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펌프의 토출량 아니면 수원의 양, 그다음에 펌프의 모터 동력 계산하는 요 문제 1번하고 비슷한데 설비만 좀 틀린 거죠. 그래서 그림과 같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조건에 따라 설치하려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은 요 P1은 옥내 소화전 펌프고요. P2는 요건 일반 급수용 잡수용 펌프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 3번은 펌프에서 후트밸브에서부터 6층 요 옥내 소화전 함까지 마찰 손실하고 저항 손실 수도는 마찬가지로 요거 실량정의 30%. 그다음에 각 최적 효율, 기계 효율, 수력 효율, 효율값을 주어져 있죠. 그다음에 소화전은 개수는 각 층당 소화전이 3개씩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물음 1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물음 1번은 수원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N 곱하기 분당 130리터 곱하기 20분 하면 여기 2.6루베가 나오는 거죠. N은 최대 몇 개예요? 5개까지 계산해 주죠. 자, 그러면 층당 3개니까 3개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또 뭐가 있어요? 옥상 수조를 포함한다라고 그랬죠. 옥상 수조. 이놈을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3 곱하기 2.6이 일반 수조에 저장하는 수원의 양이죠. 요거에 3분의 1은 옥상에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몇 루베가 나오냐면 이게 10.4루베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옥상 수조를 포함한 수원의 양은 10.4루베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최소 유량이에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N 곱하기 분당 130리터죠. 노즐에서의 분당 방사량. 그래서 N은 최대 5개 이하 설치됐을 경우는 그 설치 개수. 그래서 여기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130리터 퍼 분을 해주면 390리터 퍼 분이 펌프의 분당 토출량. 물음 3번은 펌프의 전 양정이에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실량정에다가 배관 마찰 손실 수도, 그다음에 호수가 있죠. 호수의 마찰 손실 수도에다가 방수압 0.17메가파스칼, 미터로 하면 17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H1 실양정은 여기 소방펌프의 요 후트밸브에서부터 어디까지? 최고 6층에 있는 요 소화전까지 높이가 H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0.요게 8m죠. 그 다음에 1m. 그다음에 3m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요게 3m씩 6개예요. 6개 층.
그 다음에 6층은 바닥으로부터 여기 1.5m가 있다는 거죠, 높이에.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이 0.8m 더하기 바로 1m죠. 더하기 3.3m씩 6개 층이죠. 그 다음에 6층은 바닥으로부터 앵글 밸브가 1.5m 높이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H1이죠. 그래서 H1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21.3m죠. H2는 배관 및 관부속 마찰 손실인데 실양정의 30% 0.3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6.39m가 배관 및 관부속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3는 호수 몇 미터로 주어져 있냐면 7m로 조건에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전량정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H1 21.3m, H2 6.39, H3 7m에다가 17m 더해주면 전량정이 51.69m가 바로 전양정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펌프의 효율이에요. 그래서 이 펌프의 총 효율은 기계 효율, 최적 효율, 수력 효율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기계 효율이 85%니까 0.85죠. 기계 효율, 최적 효율 0.95, 뭐 순서 상관없어요. 그대로 다 곱해주면 돼요. 수력 효율 0.8이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계산하면 이게 64.6%가 나오는 거죠. 다음 물음 5번은 수동력, 축동력, 모터동력이에요. 자, 수동력은 우리가 L 킬로와트로 하죠. 그래서 요거는 물 비중량에다가 자, 펌프의 토출량 분당 390리터니까 요거 세제곱으로 하면 0.39 세제곱 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Q예요. 전량정 51.69 나온 거죠. 자, 요 놈을 킬로와트니까 102로만 이렇게 나눠준 게 요게 바로 수동력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29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축동력이죠. 자, 축동력 요것도 마찬가지로 L로 표기했는데요. 자, 요 놈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수동력 나누기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1000kW 똑같고요. 펌프의 초당 토출량 똑같죠. 전량정 똑같죠. 이걸 102로 나눠주고 펌프의 효율이 64.6%니까 0.646으로만 나눠주면 이게 축동력이죠. 그래서 축동력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5.1kW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 모터 동력. 자, 모터 동력을 우리가 P킬로와트로 하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 축동력 5.1kW죠. 요 놈을 전달 계수 1.2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12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6번 가죠. 자, 물음 6번은 (6번의 1번은) 호수의 평균 유속. 물음 2가 노즐에서 호수에서. 물음 6번의 1이 호수에서의 그 유속이죠. 자, 호수에서의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호수에 그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유량이 지금 얼마였어요, 이게? 390리터 퍼 분이었으니까 0.39 세제곱 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이놈이 Q고,
자, 호수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호수의 직경이 40mm죠. 그럼 0.04m. 요거에 제곱해주면 바로 호수에서의 유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서 그 유속을 계산하면 1.72 m/s가 나오죠. 자, 물음 6번에 2번은 노즐에서의 유속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량을 노즐의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유량은 똑같아요. 0.39 세제곱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노즐 내경을 지금 몇 미리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13mm죠. 그럼 0.013m가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즐에서의 그 유속을 계산을 해보면은 16.32가 나오죠. 좀, 6에 3번에 가면은, 반발력 계산하라고 했어요. 반발력. 그래서 이 반발력, 뉴턴은요, 유량, 세제곱퍼 세크. 여기에다가 델타 U, 유속의 차이죠. 미터 퍼 세크. 여기에다가 물의 밀도,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이놈을 곱해주면, 바로 그 운동량 때문에 생기는 요 반발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자, 유량은 지금 아까 계산했죠. 0.39 세제곱퍼 뭐예요? 이게 세크죠. 60세크. 자, 속도의 차이는요. 자, 속도의 차이는 노즐에서의 유속이 16.32고 호수에서의 그 유속이 1.72가 되죠. 이게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자, 물의 그 밀도 값이 1000이죠. 1000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단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미터의 3승은 서로 없어지겠죠. 약분이 되겠죠. 자, 그럼 분모에 남는 건 뭐예요? 요 킬로그램 남죠. 그래서 여기 미터 남죠. 밑에는 요 세크하고 세크 곱하니까 세크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해보면은 31.63이 나와요.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요게 바로 뉴턴이에요. 그래서 답은 그대로 31.63 뉴턴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7번 가죠. 자, 물음 7번은 노즐에서의 그 방수압이 0.7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에 감압하는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압하는 방법은요, 요 개별 펌프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계 펌프 방식, 그 다음에 고가 수조 방식, 그 다음에 그 펌프 토출 측에서 압력 조절 밸브 설치해서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호수의 인입구 측에다가 감압 밸브 설치하는 방법. 세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개별 펌프 방식, 중계 펌프 방식, 고가 수조 방식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개별 펌프 방식이라는 것은 펌프를 각각 설치해서 하나는 양정이 높은 고층용이고요. 하나는 양정이 약한 작은 저층용 펌프를 별도로 각각 설치하는 걸 우리가 개별 펌프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는 고층용, 하나는 저층용으로 하는 거죠. 자, 중계 펌프 방식은 펌프에서 그 물을 토출을 시키면은 중간층에다가 펌프를 하나 더 설치해서 요놈이 다시 흡입해서 다시 토출해 주는 거죠. 요게 바로 중계 펌프 방식. 자, 고가 수조 방식은 이 옥상 수조를 별도로 고가 수조를 요건 고층용, 하나는 저층용 이렇게 고가 수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로 고가 수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물음 8번은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을 갖다 측정하는 요 방법을 갖다가 측정 요령을 갖다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연상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소방용 호스고요. 여기에 이제 노즐이 설치되겠죠. 그래서 이 노즐이 끝에 여기다가 피토관의 그 입구를 갖다가 수류의 그 중심선하고 요 일치시켜 가지고 이쪽에 피토 게이지에 압력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노즐 선단에서 방수압 측정하는 그 방법은요. 이 노즐 선단에서 노즐 내경, 요 내경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노즐 내경의 요 거리 2분의 D죠. 2분의 D 떨어진 위치에 피토관 요 입구를 수류의 중심선하고 일치시켜서 게이지상의 요 압력계를 읽으면 그게 바로 노즐에서의 그 방수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은 문제 3번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관로망에서 각각의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배관이 큰 간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H계 배관을 우리가 그냥 1로 하죠. 그냥 통상. 요 직선 부분에 배관을 B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2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됐다가 다시 만나죠. 그러니까 처음 유량이 0.2세제곱퍼세크죠. 마찬가지로 나가는 총 유량은 똑같죠. 0.2세제곱퍼세크.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Q1, Q2를 여러분이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이 Q1하고 Q2하고 합한 것이 얼마예요? 바로 0.2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쪽 1번 배관 쪽으로 흐르는 마찰 손실 수도 델타 HL1이죠. 그 다음에 2번 배관에 흐르는 배관 마찰 손실 수도 요걸 2번으로 하죠. 요놈은 서로 같아요. 즉 1번 배관으로 흐르는 마찰 손실의 총합하고 2번 배관으로 흐르는 배관의 마찰 손실의 합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에서 마찰 손실 뭘로 구해요? 달시 공식 있죠? EGD분의 손실계수 F, 관길이 L, 유속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EGD1, FL1, U1의 제곱은 2번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 EGD2분의 FL2의 U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서로 같은 거예요. 요것만 알면 여러분 이거 문제 금방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Q1 플러스 Q2는 어떻게 계산해요? 유량은 뭐예요?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자, 그럼 여기 Q1은 U1, A1 플러스 U2, A2 요 놈이 0.2라는 거죠. 자, 그럼 A1 여러분이 알죠? 직경 아니까. A2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직경 아니까. 자, U2는 모르죠? U1도 모르죠? 그럼 U1하고 U2의 관계, 요 관계를 알면
여기다 대입해서 여러분이 U2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U1하고 U2의 관계는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달시 공식에 의해서. 자, 여기 같은 거는 서로 약분해도 되겠죠. 자, 이 G는 서로 같죠. 이쪽이나 이쪽이나. 그래서 이거 서로 약분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찰 손실 계수 서로 같죠. 0.022. 요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서로 지워도 관계가 없겠죠. 자, 그러면 결국 요 대각선으로 곱한 거는 서로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L1의 U1의 제곱 D2의 D2가 되는 거죠. 그대로 제곱이 아니고. 자, 그럼 이쪽은 L2에다가 U2의 제곱에다가 D1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L1 길이 얼마예요? 600m죠. U1 요거는 우리가 지금 모르죠. 자, D2는 이쪽이 D2죠. 15cm니까 미터로 하면 0.15m죠. 자, L2 여기 L2는 300m죠. 그래서 300 곱하기 U2의 제곱이죠. 자, D1은 얼마예요? 20cm니까 0.2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여기 300이니까 여기 600이니까 다 100으로 나눠주면 600은 6m가 되는 거고 300은 3m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U1의 제곱은 6 곱하기 0.15분의 여기 3이죠. 3 곱하기 여기 0.2 곱하기 U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U1의 제곱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예, 0.6667이 나오는 거예요. U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U1의 제곱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베끼려면 그대로 U1이 되는 거죠. 자, U2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U2가 되는 거죠. 자, 루트 0.667 요거 계산하면 0.8165 나오죠. 그래서 U1하고 U2의 관계는 0.8165 U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 요 놈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은 U2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U1 0.8165 U2가 되는 거죠. 단면적 A의 A1이죠. 자, 1번 직경이 20cm니까 0.02m죠. 0.2m죠. 요거의 제곱. 요 놈은 U2는 지금 우리가 모르죠. 곱하기 A2는 4분의 파이에다가 A2가 15cm니까 0.15m죠. 그래서 0.15의 제곱. 여기서 여러분 미지수가 U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분의 파이는 서로 없애도 되겠네요. 양쪽.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U2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4.62가 나와요. 그 U1은 금방 구할 수 있죠. 아까 U1하고 U2의 관계는 뭐예요? 0.8165죠. 그래서 U1은 0.8165에다가 4.62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U1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이게 3.7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U2 여러분이 계산했고, 여기 U1 계산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Q는 UA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Q1은 U1A1이니까 U1의 유속이 3.77, 단면적 4분의 파이에 0.2m의 제곱, 그래서 0.12 세제곱퍼세크. Q2, QB는 4.62, 요게 바로 유속이죠. 요놈이 바로 단면적, 그래서 0.08 세제곱퍼세크.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관건은 요거예요. Q1하고 Q2의 합은 0.2라는 거. 그 다음에 1배관의 마찰 손실하고 2번 배관의 마찰 손실의 합은, 마찰 손실은 서로 같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잘 알면은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마찬가지로 수온의 양, 펌프의 토출량, 양정, 이거 계산하는 거죠. 자, 층수가 7층이에요, 7층. 전층에다가 스프링클러 설비했죠. 자, 조건 보면은 배관의 길이 70m, 효율 60%, 전달 개수 1.1. 배관 마찰 손실은 직관 길이의 30%, 굉장히 크네요. 실량정 25m. 자,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헤드 10개, 헤드 기준 개수 10개로 하라는 거예요. 자, 물음 1번, 펌프의 토출량. 스프링클러니까 N 곱하기 8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이 N을 지금 10개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800리터 퍼 분이 바로 펌프의 분당 토출량. 자, 물음 2번, 소요 양정.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전양정은 실량정에다가 배관 마찰 손실, 헤드 앞 환산수도 10m. 자, 실량정은 몇 미터? 25m라고 조건 4번에 있죠. 자, 배관 마찰 손실은 직관 길이의 30%, 직관이 지금 70m예요. 요거의 30%, 0.3, 21m가 되네요. 여기다 10. 그러면 46에 56m가 되나요? 예. 실량정은 56m. 자, 물음 3번, 전동기 동력. 물비중량 1000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0.8 세제곱 퍼 1분은 60세크. 전량정 56. 자,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효율 지금 몇 프로? 60%니까 0.6. 자, 전달 개수 1.1. 그래서 동력 계산하면은 13.42 킬로와트죠. 이런 문제는 너무 여러분이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지겨울 거예요. 이런 건 눈으로 봐도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여러분이 그 하로겐화합물 소화 설비에서 사용하는 이 쇼킹 타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쇼킹 타임이라는 것은 이 하로겐화합물 소화 설비는 표면 화재일 경우에는 화재 초기에 저농도 약 5 내지 10% 정도의 농도로서 사용이 되는데, 요 신부화재 있죠? 신부화재에 적용할 경우에는 고농도로 일정한 시간을 유지해 줘야 돼요. 요때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쇼킹 타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 하로겐화합물 소화 설비에서 요 쇼킹 타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10분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주고 있죠. 이건 암기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다음 물음 6번은 요게 그 용도가 숙박시설이죠.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일 경우에 능력 단위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물의 주요 구조부는 요건 비내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락시설의 기준 면적은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 다음에 요 공연장, 그 다음에 집회장, 그 다음에 관람장, 그
그다음에 문화재, 그다음에 의료시설, 그다음에 요 장례식장, 공집 관문의장, 여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그 다음에 요 근린 생활시설 있죠?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 다음에 공장, 전시장,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창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요거는 전부 다 100제곱미터죠. 나머지 기타는 200제곱미터예요. 단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 실내 마감이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를 갖다가 기준 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비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숙박시설 어디 들어가? 여기 있잖아요. 숙박시설은 100제곱미터죠. 기준 면적이. 그래서 바닥 면적 500을 기준 면적 1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5단위가 필요한 소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기준 면적 꼭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7번 가죠. 자, 문제 7번은 소와 용수 설비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소와 용수 설비의 요 저수량을 물어본 거예요. 소와 용수 설비의 그 저수량은요, 우선 K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 K라는 것은 연면적을 요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고, 요거를 갖다가 소수점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절상을 해서 정수를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요 기준 면적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요 기준 면적을 얼마로 하냐면 7,500제곱이에요. 요 15,000의 절반이죠. 나머지 기타는 12,500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1, 2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 이상이면은 기준 면적이 7,500이니까 우선 여기 1층하고 2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27,000제곱이죠.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얼마로 해야 돼요? 15,000이 넘기 때문에 기준 면적 7,500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K는 지금 바닥 면적 총 합계 이게 얼마예요? 32,500이죠. 즉 2,500 바닥 면적 합계는 2,500 플러스 지하 1층 2,500 연면적이에요 지금. 지상 1층 13,500 지상 2층 13,500 지상 3층 500이죠. 그래서 요거 전부 계산하면 이게 32,5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면적 32,500제곱을 기준 면적 7,500으로 나눠주면 이게 4.3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니까 정수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5에다가 K값에다가 20세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K값 5니까 5 곱하기 20을 해주면 저장해야 할 그 저수량은 100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흡수관 투입구 수하고 채수구 수죠. 그래서 이 흡수관 투입구 수는
소화 용수량이 80세제곱미터 미만, 요 놈은 1개고요. 80세제곱미터 이상은 흡수관 투입구 2개죠. 자, 그러면 여기 100세제곱미터니까 80세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개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채수구 수는요, 소화 용수가 20에서 40, 요 놈은 1개, 40에서 100 미만, 여긴 2개, 100 이상은 여긴 3개죠. 그래서 여기는 100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요 채수구는 3개 이상이 돼야 되죠. 가압 송수장치의 요 분당 양수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에서 40이면 1100리터 퍼 분, 40에서 100이면 2200, 1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3300 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100이 넘기 때문에 3300 리터 퍼 분이 바로 분당 양수량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은 요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다음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했죠. 그래서 이 정압 작동 장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가 분말 소화 약재 저장 용기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에 가압용 가스 주로 뭐 써요? 질소를 쓰죠. 여기에 압력 조정기 있고 밸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요? 메인 밸브, 주 밸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압용 가스죠, 이게. 가압용 가스 용기로부터 이 가스가, 여기가 분말을 저장한 약재 저장 용기예요. 그래서 이 가압용 가스 용기로부터 가스가 요 분말 약재 저장 용기로 유입이 돼서 요 분말 약재를 혼합 유동 시킨 후에 설정된 압력이 되면 요 주밸브, 요 놈을 갖다가 개방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정압 작동 장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가압용 가스 용기로부터 이 가압용 가스가 분말 약재 저장 용기로 유입이 돼서 혼합 유동시킨 후에 설정된 방출 압력이 된 후에 요 주밸브를 갖다가 개방시키기 위한 장치. 그러면 요 클리닝 밸브, 말 그대로 청소 장치예요. 그래서 분말 약재 방사 후에 배관 내에 남아있는 요 분말 약재를 청소하기 위한 장치죠. 그건 뭐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